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공모를 통해 진행 중인 쓰레기 소각시설 후보 지역이 세 곳으로 압축된 가운데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전면 휴진이 오늘 시작된 가운데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의 교수들은 30%가량이 휴진에 동참합니다. 환자들의 불편과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 주말 KT와의 3연전을 모두 쓸어 담으면서 다시 선두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이번 주 2위 LG와의 한판 승부가 주목됩니다. 이상기후로 과일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가운데 경남 밀양 얼음골에서 자라고 있는 사과의 착과율이 크게 낮아 올 가을에도 사과값 고공행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030년이면 쓰레기를 땅에 매립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이 때문에 광주 지역은 소각장 설치가 시급한데요. 입지 후보지 3곳이 정해진 상태인데 최종 후보지 확정을 앞두고 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등동 쓰레기 소각장 위치 결사 반대한다! 북구 장등동 주민 등 수십 명이 광주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장등동이 소각장 입지 후보지에 오르자 이에 반대하기 위해 나온 겁니다. 장등동 일대에 혐오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와서 이제 소각장까지 설치를 한다거니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핵폭탄을 좀 이제 껴안고 살게끔 한 것 아니냐. 또 다른 소각장 입지 후보지인 서구 매월동 주민들도 같은 날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매월동이 비행 안전구역으로 고도가 제한된 지역이라 소각장 입지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굴뚝 높이가 낮게 지어지면 유해물질 등이 널리 퍼지지 못해 피해가 더 클 거라는 겁니다. 45m 이하로 굴뚝을 세우게 되는데 그러게 되면은 그 매연 뿐만이 아니라 악취 문제, 그다음에 그로부터 유해 물질들이 바람을 불게 된다라면은 그 주변에 있는 금호동, 서창동 전체, 풍암동, 남구 지역까지. 앞서 광산 삼거동 주민들도 집회를 열었던 터라 이제 소각장 입지 후보지 3곳 모두 주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법적으로 소각장 설치 부지 300m 이내 주민 동의 50%가 있으면 개인이나 법인 등이 사업에 공모 신청할 수 있어 이들 지역이 후보지에 올랐지만 소각장으로 인한 영향 범위는 더 넓을 것이라는 게 반대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유해물질과 악취 발생뿐 아니라 쓰레기 운반 차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 집값 하락까지 주민들의 우려사항은 다양합니다. 광주시는 최종 입지 선정 후에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에서 운영하는 모든 소각장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인체에 유해한 그런 수준의 데이터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조금의 걱정이라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계도 기준치 훨씬 이하로 하고요. 현재 광주시는 주민과 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 등을 통해 후보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중 후보지 선정 여부가 발표되고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 최종 입지가 고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어제 잠시 주춤했던 더위가 오늘 또다시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동안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낮 최고 기온도 무려 34도로 예보되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낮 동안 장시간 야외 활동은 가급적 피하시고요. 통풍이 잘 되는 옷차림, 또 충분한 수분 섭취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하늘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구름도 거의 없는 상태인데요. 당분간 서해상에서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서해안 지역과 남해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한의사협의회가 예고한 전면 휴진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지역의 상급 종합병원인 전남대 조선대학교 병원은 전체 교수들 가운데 각각 30%가 전면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는데요. 환자들의 수술 일정이 연기되는 등 불편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조선대학교 병원 로비에 환자와 보호자들이 초조한 눈빛으로 진료 순서를 기다립니다. 의대 중원에 반발한 전국 대학 병원들이 전면 휴진에 들어간다는 소식에 환자들이 앞다퉈 병원을 찾았습니다. 상당히 좀 당황스럽고 미리 예약이 돼 있으면 그 시간에 이제 일정을 잡는데 이제 갑자기 빨리 오라고 그러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죠. 전남대 조선대학교 병원은 하루 동안만 전면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대 병원은 전면 휴진 당일 30%가량의 교수들이 진료를 중단하고 수술 일정도 연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대 병원도 전체 교수 60에서 70명 중 30%가 진료 중단에 동참하면서 두 병원의 수술실 가동률은 전공의 이탈 이후 50%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전면 휴진에 따라 수술실 가동률은 여기에서 다시 반토막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신 두 병원은 응급과 외상, 분만, 신장투석 환자 등 필수 진료는 기존대로 유지하고 불가피한 수술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 등의 교수들이 장기간 휴진에 돌입하면서 이를 동참하기 위한 지역 대학 병원들의 전면 휴진도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우리 의견을 전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므로 이제 하여튼 최소한의 우리의 어떤 생각을 표출하는 게 휴진밖에 없다는 생각에 여러 교수님들이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 내 병의원급 의료기관도 집단 휴진에 동참하면서 지자체는 24시간 비상진료 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광주에서는 1,053곳 중 124곳이 휴진 신고를 냈고 전남에서는 966곳 중 137곳이 집단 휴진에 동참하는 등 일반 환자들의 불편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불안해서 살겠나 이 말이. 수술을 파괴해버리면 우리 같은 사람은 그게 제일 문제다 이거예요. 광주시 전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휴진 당일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할 예정입니다. 한편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진보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성명을 내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를 반대한다며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외국인 인권단체와 정의당이 긴급 재난 문자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며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 전남 이주 노동자 인권 네트워크 등은 지난주 부안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정부와 지자체가 긴급 재난 문자를 한글로만 발송해 이주 노동자들이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이주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것으로 광주 전남북에 13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살고 있는 만큼 외국인 등 재난정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시재생의 발목을 잡는 빈집 문제, 어제도 전해드렸었죠. 구체적인 자료조사가 미흡하다 보니 대책 또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도시재생을 외치는 목포의 원도심, 목원동도 예외가 아닌데요. 오늘은 빈집 조사의 허점을 허연주 아나운서가 짚어봤습니다. 개항 한 세기를 넘긴 목포의 오래된 도심. 큰 길에서 조금 벗어난 목원동 골목길은 미세혈관처럼 연결돼 있습니다. 끊어질 듯 이어지는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온기를 잃은 빈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해 공식 집계된 목원동의 빈집은 517개. 비어진 사연은 제각각입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 사는 집은 아니에요? 올라가면? 여기로 다 비었어. 다 비었어요? 네. 언제부터 비었어요? 시작부터. 빈집 이 집도 비고 저 앞에 집도 비고. 목포시가 파악한 목원동의 빈집 수는 정확할까? 목포 MBC가 지난 1월부터 2달 넘게 전수조사한 결과 주거용 빈집은 889개로 확인됐습니다. 목포시가 조사한 빈집 수보다 70% 이상 많았습니다. 인력이라던가 재원 이런 것도 사실은 별도로 확보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검수 과정까지를 한번 거쳐야 되는데 그렇게 한 바퀴를 돌기가 지자체에서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정부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을 만든 건 지난 2017년. 하지만 전국 단위 통계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2022년 보안법을 제정했습니다.
시군 등 기초지자체가 5년을 주기로 빈집을 조사하고 정비 계획을 의무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5년 단위로 의무화하다 보니 촘촘한 조사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빈 상가들이 줄지어 있는데요. 도시재생의 또 다른 축인 빈 상가 건물에 대한 조사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빈집 특별법으로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은 마련돼 있지만 현재 빈 상업시설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취재진이 조사한 목원동의 전부 또는 일부 공실 상가는 321개로 확인됐습니다. 빈집에 빈 상가를 포함하면 도심 곳곳에 구멍이 난 듯합니다. 도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 기능들을 지원하는 게 이제 상업지역의 점포들이잖아요. 상업시설의 공점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안 돼 있고 민간 또 영업시설이기 때문에 그걸 공공에서 관리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거죠. 허술한 조사에 소유주의 잦은 신청에 의존하고 있는 철거도 지지부진한 상태. 목포시 전체로 봐도 철거된 빈집은 2%에 불과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도 거의 없어 사문화된 규정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강제 철거 조항은 있는데 그게 건물 소유자가 간 목포시와 그 건물 가액을 가지고 분쟁 소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정부 차원의 관리 체계도 꼼꼼하지 않습니다. 도시지역은 국토부가, 농어촌 지역은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관리하는데 전국에 9만 개에 달하는 농어촌 빈집은 그동안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조차 없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농어촌 지역의 빈집에도 강제 이행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전국의 빈집은 13만 2천 곳. 이 가운데 전남은 18,568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광양시가 차별화된 시책으로 생애복지 플랫폼 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인구 증가가 두드러진 중마동을 이전처럼 중동과 마동으로 다시 나눠 주민의 복지 향상을 꾀한다는 신규 정책을 내년 7월까지 실현한다는 구상입니다. 보도에 최우식 기자입니다. 광양시 중마동은 1989년 동광양시 승격과 함께 중동과 마동, 법정동 두 개가 합쳐진 행정동입니다. 현재 인구 57,699명, 면적은 10.27제곱킬로미터로 각각 시 전체의 35%와 2.2%를 차지합니다. 전국 2,113개 행정동 가운데 31번째로 인구가 많습니다. 광양시는 이처럼 단위 행정동으로 인구가 많고 면적이 넓은 중마동을 중동과 마동으로 다시 분리하는 신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이달 말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9월까지는 동 경계와 인구 배분 등의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세워 내년에는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하반기까지 행정구역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임시청사나 신청사 건립 등 청사 활용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중마동 분동이 시민들의 청사 접근성을 높이고 인구 불균형을 해소함은 물론 선거구와 행정동을 일치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8기 광양시가 강조해온 생애복지 플랫폼 기반 조성 차원에서 주민 복리와 행정 효율을 모두 개선하는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생애 주기별로 촘촘하게 신규 정책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다만 이런 정책을 만들더라도 결국에는 이런 정책들이 일선 행정기관 읍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그 서비스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광양시만의 특별한 복지체계, 생애복지 플랫폼 구상이 내놓는 신규 정책이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가 반환점에 가까워진 가운데 기아 타이거즈가 다시 선두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선발 투수진 안정이 큰 힘이 됐는데 버텨내면서 이기는 경기가 많아졌다는 점이 올 시즌에 대한 기대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팀 내 최고참이 싹쓸이 2루타로 승기를 확실히 잡고 팀의 미래로 불리는 선수는 그의 승부의 쐐기를 막는 홈런을 때려내고 기아 타이거즈가 KT와의 지난 주말 3연전을 모두 쓸어담으면서 2위 LG에 다시 한 게임 반차 선두를 달렸습니다. 무엇보다 선발진 안정이 다행입니다. 선발진의 이탈과 불안이 2달 동안 이어진 선두 자리를 내준 이유였는데 시즌 6승째를 수확한 윤영철.
그리고 대체 선발인 캠 알드레드와 황동하 선수가 인상적인 투구로 모두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안정적인 마운드 운영이 가능해진 만큼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긴 겁니다. 최근 불안했던 불펜진 역시 1점 차 박빙의 순간에 높은 집중력으로 승리를 지켜낸 가운데 무뎌진 중심 타선에 무게감을 주는 최고참 최용우 선수의 활약도 빛났습니다. KBO 통산 최다 루타 기록을 갈아치운 최 선수는 지난주 이틀 간격으로 6타점씩을 올리면서 올 시즌 62타점으로 선두로까지 올라섰고 최고령 100타점 기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위부터 4위까지가 3게임 차에 불과할 정도로 역대급 혼전이 펼쳐지고 있는 올 시즌. 반환점에 가까워진 가운데 두터워진 선수층과 집중력으로 버텨내면서 이기는 경기가 많아졌다는 게 기아가 선두를 달리는 힘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주부터 이어진 수도권 구연전을 순조롭게 마무리한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주 초 광주에서 2위 LG와 선두 자리를 놓고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제9대 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이 본격화됐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광주시의회 의장단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1일 의장과 부의장, 운영위원장과 상임위원장의 당내 후보 등록을 마감합니다. 다음 주 광주 MBC 주관으로 토론회가 진행되고 29일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만 투표에 참여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후보를 결정합니다. 경선을 통해 확정된 의장단 후보는 다음 달 1일부터 3일 본선 후보자 신청을 거쳐 8일 본선을 치르게 됩니다. 고향에 기부를 유도해 지역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첫 해 결산 결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은 최상위, 광주는 꼴찌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정안전부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고향사랑 기부금 접수 결과 제주가 16,000여 건에 18억여 원을 모금해 1위를 차지했고 전남이 5,400여 건에 6억 3천만 원으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광주의 고향사랑 기부금은 860여 건, 1억 1,200만 원에 그쳐 모금액으로는 전국 광역시도 14위, 모금 건수로는 16위로 집계됐습니다. 제주에는 360개가 넘는 오름들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오름 정상에 호수가 있는 물차 오름은 1년에 한 번만 개방되는 신비한 곳입니다. 물차 오름의 신비한 모습을 제주문화방송 김항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활하게 펼쳐진 오름 능선 사이에서 움푹 팬 분화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너비가 100m에 이르는 분화구 내부에는 물이 가득 고여 있습니다. 짙푸른 숲에 둘러싸인 호수는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울차오름 정상에는 항상 물이 고여 있는데요. 오름 훼손을 막기 위해 1년 중 숲길 걷기 행사가 진행될 때만 탐방이 허용됩니다. 오름 보호를 위해 이제는 더 이상 호수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지만 탐방로에서 바라보는 산정호수의 경이로움도 강렬합니다. 한라산 자락에 있다 보니까 식생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이렇게 자연 휴식도 하니까 좀 더 보호가 돼서 더 다양하고 많은 생물들이랑 식물들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오름 정상에서는 한라산과 인근 오름들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자연에 이렇게 숨겨져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라산 전경과 같이 함께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물차도름은 호수에서 낚시를 즐기는 탐방객 등으로 인해 심각한 자연훼손이 발생하면서 지난 2008년부터 16년째 탐방객의 접근이 금지됐습니다. 지난해부터 오름 탐방을 다시 허용하려 했지만 시설 보완이 필요해 개방 시점이 다시 미뤄진 상태입니다. 무분별하게 많은 사람들이 찾다 보니 여기에 있는 돌들 같은 것이 쓸려져 내려가 버렸어요. 나무들이 뿌리가 이렇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오늘 17일까지 이어지는 물차도름 개방과 주변 숲길 걷기 행사에는 숲속 음악회와 숲 해설가와 동행하는 맨발 걷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펼쳐집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꿈의 소재로 불리는 그래핀 양산 공장이 세계 최초로 포항에 들어섭니다. 그래핀 스퀘어는 포항공대 졸업생이 설립한 회사로 독보적인 상용화 기술을 보유해 포항이 전 세계 그래핀 소재 기술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항문화방송 이규설 기자입니다. 그래핀은 탄소 원자가 벌집 모양으로 연결된 나노 소재입니다. 강철보다 200배 이상 강하고 구리보다 100배 이상의 열 전도성을 지닌 꿈의 신소재입니다. 세계 최초로 그래핀 대량 합성 기술을 상용화한 그래핀 스퀘어의 첫 양산 공장이 포항 블루벨리 산업단지에 들어섭니다. 그래핀 스퀘어 포항 공장은 33,000 제곱미터 규모로 2025년 3분기부터 그래핀 필름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 회사의 그래핀 대량 생산 기술은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핀 라디에이터와 그래핀 멀티쿠커가 미국 가전 박람회 CES에서 최고 혁신상과 혁신상을 수상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철강의 신화를 이어서 그래핀의 신화를 만들고 세계화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내외 유명 가전기업 관계자들도 그래핀 연관 제품 개발을 위해 기공식 자리를 함께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멋진 생산시설을 적극 활용해서 더욱 역동적인 협력관계로 상용화 기술에 대한 의미 있는 성과를 함께할 것이며 포항시는 이번 공장 착공을 계기로 포항을 세계적인 그래핀 소재 허브 도시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의 하나로 특화단지나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지는 그런 걸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꿈의 소재 그래핀 시장은 매년 21%씩 성장해 2030년이 되면 600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상기후로 경남 밀양시 얼음골 사과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늦가을에 수확해 주로 설에 판매하는 부사 품종이 대부분이어서 내년 설에도 금사과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경남 문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밀양 얼음골의 한 사과 농장. 열매가 되었어야 할 꽃이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지금 이맘때면 나무 한 그루에 150개 이상의 사과가 열려야 하지만 20-30개 정도만 보입니다.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나무도 적지 않습니다. 사과꽃 수정 시기인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사이에 비가 자주 내린 데다 아침 기온이 3-4도까지 떨어지면서 수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나마 고지대는 60% 정도 사과가 열렸지만 저지대는 20% 수준으로 피해가 더 큽니다. 태풍이 올 수도 있고 또 작년처럼 늦은 장마로 반기 시기를 놓치거나 하면 더 열악한 재배 환경이 안 되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밀양 얼음골 사과는 지난해에도 저온 피해로 생산량이 평년보다 40% 정도 줄었는데 올해 또 이상기후로 생산량이 50% 정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늦가을에 수확해 설 전에 판매하는 부사 품종이 대부분이어서 이대로라면 내년 설에도 금사과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민들도 사과값 폭등은 달갑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큰 이득이 없어요. 돈 버는 사람들은 상인들, 밭대기를 사가 몇십억씩 사가 갖다 이런 사람. 더 큰 문제는 2년 연속 발생한 생육장애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농민들은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과 함께 정부가 자연재해로 인정해 적절한 지원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전라남도가 농수산식품의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입점 지원을 공산품까지 확대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상온 농수산식품에 한해 판매 지원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전통 공예품과 화장품 등 소비재도 판매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을 개설하고 농수산식품을 입점시켜 판매 홍보에서 배송 물류 관리까지 아마존 판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더위가 잠시 주춤했는데요. 오늘 다시 낮 기온 높게 오르면서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체감온도 33도 안팎까지 올라서 정말 덥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도 무려 34도로 예보된 가운데 어제보다 5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야외 활동 장시간 하시는 건 가급적 피하시고요. 통풍이 잘 되는 옷차림 또 충분한 수분 섭취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는데요. 서해상에서 바다안개가 유입되면서 당분간 서해안 지역과 남해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담양과 화순에서도 낮 최고 기온 34도로 예보됐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29도 예상되고요. 완도의 낮 기온 34도 보이겠습니다. 특보가 내려진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광양의 낮 기온은 무려 35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최고 1m에서 1.5m로 예상됩니다. 모레인 목요일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폭염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